안녕하세요. 유럽에서 축구 소식 전해드리는 축구라리가 채널입니다. PSG 파리 수요일날 새벽 리버풀과의 챔피언스리그 경기가 있었죠. 우리 이강인 선수 연장전에 투입돼서 20분 동안 활약을 했었죠. 오늘 밤 월요일 새벽 경기는 리버풀 경기 후에 5일 만에 또다시 열리는 빅경기입니다. 바로 르 클래시크, 말 그대로 영어로는 더 클래식이죠. 프랑스 리그왕의 최대 전통의 라이벌전 마르세유와 파리 간의 경기입니다. 현재 파리는 마르세유 2위인데요. 2위인 마르세유와 16점 차이입니다. 승점 16점 차이요. 리그왕은 34경기로 경기수가 다른 리그에 비해서 약간 좀 적지요. 현재 9경기가 남아있는데 이런 추세라면 A매치 휴식기가 이제 곧 있지요. 이 A매치 휴식기 끝나고 3월 말에 이미 챔피언이 가려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오늘 파리와 마르세유와의 이 르클래식 경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현지에서도 더욱더 이렇게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리가 오늘 경기 포함해서 2경기를 리그왕에서 승리하고 또 마르세유 오늘 밤 경기하고 다른 한 경기를 또 패배하게 되면 이미 파리가 챔피언으로서 리그왕에서 확정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 경기 굉장히 현지에서 주목도가 굉장히 높고 더욱더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굉장히 중요한 르클래시케 경기, 오늘 밤 경기 관련해서 엘리케 감독의 인터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엘리케 감독이 챔피언스리그 8강 진출에 대해서 답변을 했는데요. 이렇게 8강 진출한 것에 대해서 울지는 않았지만 감정이 엄청났다. 굉장히 큰 보상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시즌 내내 회복력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경기에 대비한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굉장히 팀 전체적인 관리, 체력 관리를 비롯해서 정신력 관리, 그리고 굉장히 모티베이션, 동기부여 관리, 모든 이런 전체적인 팀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애를 썼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팬들이 항상 우리를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서포트를 해주면서 응원을 해주고 우리는 진짜 팀이다 하나로 똘똘 뭉쳐서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지금 그게 8강 진출이라는 챔피언스 8강 진출이라는 보상으로 다가왔다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자, 다음 질문은 오늘 밤 마르세유와의 경기에 대해서 물었는데 클래식이에요. 르 클래식. 모두가 이 경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좋은 팀과 경기를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우리의 진정한 수준을 보여주고 싶어요. 굉장히 팬들도 그렇고 모두가 이렇게 흥분하는 이 르 클래시크 경기 우리의 수준을 보여주면서 승리를 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죠. 이어나가면서 의욕이 부족할 일은 없을 겁니다. 분위기가 매우 특별하다는 건 분명하고 선수들을 좀 진정시켜서 굉장히 흥분되고 동기부여되어 있으니까 그걸 약간 진정시키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도착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굉장히 선수들이 동기부여되고 흥분되어 있을 때는 살짝 침착하게 만드는 게 또 감독의 업무죠. 그러면서 이 마르세유와의 승점 차이에 대해서 또 질문을 받았는데요. 이런 최대 라이벌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승점 차나 순위 같은 건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라이벌 관계는 존재하며 역사적이며 긍정적인 것으로 봅니다. 이 클럽들은 서로가 필요합니다. 레알 마드리드나 바르셀로나가 없는 라리가를 상상할 수 없듯이 여기 리그왕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리와 마르세유와의 이 라이벌리 매치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이 리그왕 전체 흥행과 부흥을 위해서요. 그러면서 이런 경기를 하는 것은 매우 좋습니다. 파티를 즐기는 겁니다. 스포츠적인 측면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축구는 열정에 관한 것이고 우리는 리버풀에서도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굉장히 라이벌리, 굉장히 팽팽한 이 라이벌 관계가 전체적인 리그의 이렇게 흥행도 서포트해주고 전체적인 이렇게 인기몰이를 지원해주는 역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런 앙숙이나 라이벌이 굉장히 경기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준 높은 두 팀 간에 이렇게 리버풀에서의 챔피언스리그 매치같이 굉장히 수준 높은 두 팀 간의 경기는 또한 이렇게 축구 팬들을 유입시키는 그런 요인도 되기 때문에 이런 관계는 어떤 리그에서든지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한 엘리케 감독이고요. 또 다음 질문으로는 오늘 밤 경기에서 이게 잠재적인 교체, 로테이션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는데요. 굉장히 긴 주입니다. 화요일에 리버풀과의 챔피언스리그 연장전까지 했죠. 120분 혈투였고 승부차기까지 가서 승자를 가렸었고 또 오늘 밤 현지 시간으로는 일요일에도 경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거의 일주일을 꽉 채웠습니다. 저는 11명을 다 내보낼 수 있지만 그리고 우리는 강렬한 리듬에 익숙하지만 지금 굉장히 긴 주처럼 느껴진다. 피로가 이렇게 많이 누적됐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로테이션을 계속할 것입니다. 제가 경기를 보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경쟁적입니다. 그러니까 난 언제든지 로테이션을 한다. 하지만 챔피언스리그 리버풀전처럼 굉장히 중요한 경기를 위해서 이렇게 체력 관리하고 로테이션 하는데 그런 경기 빼고는 항상 이렇게 선수를 체인지하는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오늘 밤도 마찬가지가 되고 선수에 이렇게 변화가 있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엘리케 감독이었습니다. 사실 평소에도 이렇게 선수 교체를 많이 하는 이유는 굉장히 중요한 경기에서 주전조에
풀 에너지를 가져가서 상대를 전방 압박하고 굉장히 포지션 체인지를 경기 중에 내내 하고, 그런 선수들을 주전조를 90분 내내 100% 컨디션으로 그렇게 중요한 경기에서 풀 에너지로 쓰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평소에 이렇게 선수 교체 로테이션을 많이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밤 경기는 아무리 르클래시케라도 16점 차 승점 차가 있고, 또 리그 내에서는 파리가 굉장히 이렇게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교체가 일정 부분 있을 수 있다, 그런 걸 내비친 심중입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이렇게 마르퀴뉴스와 리버풀에 관해서 질문을 받았는데, 먼저 마르퀴뉴스에 대해서 그는 내일 경기에 출전할 수 있을까? 리버풀전에서 그를 빼냈고 불편함을 느꼈고, 하지만 부상은 아니었다. 그럼 괜찮습니다. 위험 요소를 분석해서 위험을 감수해야 될지 말지 결정할 겁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리버풀전에서 마르퀴뉴스 선수가 교체돼서 나왔습니다. 연장전 120분까지 경기를 다 했는데 마르퀴뉴스는 끝까지 못 뛰고 90분 만에 이렇게 교체돼서 나왔죠. 굉장히 좀 이렇게 근육 쪽에 불편함을 느껴서 이렇게 교체를 했기 때문에 오늘 밤에 경기를 뛸지 말지 아직도 확실하게 판단 안 했다, 그런 답변을 한 거고요. 그 다음은 리버풀과의 경기에 대해서 질문 받았는데, 리버풀과의 경기요, 정말 멋진 경기였습니다. 여전히 리버풀이 유럽 최고의 팀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골 기대값을 보면은 두 경기 모두 매우 높은 수준에서 뛰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양쪽 모두 리버풀, 파리 모두 기회가 있었고 매우 긍정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강화시켜 줬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리버풀전처럼 굉장히 강팀과 경기를 하면 파리가 지금 굉장히 젊은 선수, 어린 선수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선수들이 이렇게 강팀과의 빅 경기를 한번 치르고 나면 실력이 또 이렇게 확실히 쑥 올라오고, 또 이 경험적인 측면에서도 쑥 올라와서 선수의 그리고 팀의 수준이 쭉 한 단계 상승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선수들이 국가대표팀에 뽑혀서 또 국가대표 경기를 치르면 또 한 단계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 있듯이, 이렇게 프로팀에서도 한 단계 강팀과 경기를 하면 이렇게 한 단계 쑥 성장하는, 선수로서도 그렇고 팀적으로도 그렇고 한 클래스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특히 파리처럼 젊은 팀인 경우에는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두 해의 프랑스 대표팀 데뷔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는데요. 여러 옵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여름 파리에 오기로 한 결정, 그러니까 두 해가 여름에 이적해서 파리로 들어오면서 다른 팀에 갈 수도 있었는데 파리에 왔다, 그런 얘기고요. 또한 두 해가 국가대표팀에 가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영입할 수 있는, 우리가 파리에서 영입할 수 있는 미래의 선수들에게 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러면서 두 해 프랑스 대표팀 데뷔에 대해서 기쁘다는 표현을 했고요. 또 이제 챔피언스리그 8강전이 에스턴 빌라와 이렇게 경기를 하는데, 그 팀의 감독이 우나이 에메리 감독이죠. 스페인 출신입니다. 엘리케처럼. 그 감독과의 8강전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는데, 저는 아스톤 빌라를 굉장히 잘 알고 있고 많은 경기를 봤습니다. 유럽 최고의 팀 중 하나입니다. 저는 우나이 에메리 감독을 오랫동안 알고 있고 그의 분석적인 깊이를 알고 있습니다. 이 에메리 감독도 엘리케 감독만큼이나 이렇게 통계를 잘 활용하고 굉장히 상대팀을 분석하는데 정평이 나 있는 명감독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 얘기를 한 거고요. 우리에게 가장 많은 문제를 일으킬 감독 중 한 명이 될 것입니다. 그는 성공적이며 그가 있는 곳에서 그것을 항상 입증합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아스톤 빌라를 이끌고 있는 우나이 에메리 감독이고요. 스페인 출신이고요. 스페인에서도 활약했고 파리에서도 2년 정도 있었죠. 그리고 아스날에도 있었고요. 굉장히 명감독 중에 한 명으로 꼽힙니다. 이렇게 우나이 에메리 감독의 굉장히 특징은 토너먼트에서 강하다는 점이고요. 또한 이렇게 상대방의 메인 전술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맞춤 전술을 이렇게 준비해서 경기를 하는 게 정평이 나 있는 감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토너먼트에서 항상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유로파리그에서 굉장히 뛰어난 가장 최고의 결과를 역사상으로도 냈던 감독이 우나이 에메리 감독인데요. 이렇게 세비야 감독으로서 3번의 우승을 유로파리그에서 차지했고요. 또 아스날에서는 준우승, 그리고 비아레알에서 또 우승, 이렇게 5번의 결승에 진출해서 무려 4번이나 우승을 차지하고 한 번의 준우승을 차지한 유로파리그에서는 역사상 최고의 감독으로 불리는 감독이 우나이 에메리 감독이고, 또 그렇게 토너먼트에서 굉장히 강한 감독입니다. 아직까지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그렇게 유로파 리그만큼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지금 또 아스톤 빌라라는 팀을 이끌고 8강에 올랐죠. 챔스 8강에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요. 또 파리 상대에서 객관적으로 열세지만 또 절대 방심할 수 없는 감독이 이 에메리 감독이 되겠습니다.
네, 또 다음 질문으로는 오늘 밤에 마르세유에 대해서 또 질문을 받았는데요. 이 르클래식의 중요성은 굉장히 이렇게 승점이나 순위표하고 상관없다 그런 얘기하면서 이 데제르비, 마르세유 감독이죠. 데제르비의 멘탈리티를 좋아한다. 그의 팀은 경기장에서 통제력을 가지고 있고 점유권을 얻기 위해서 1대1로 높은 곳에서부터 압박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감정적인 요소뿐만이 아니라 전술적인 요소도 있다. 적절하게 압박해야 되고 이기기 위한 훌륭한 축구를 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데제르비 감독이 굉장히 전술적으로도 현대적인 전술을 쓰고 굉장히 좋은 감독이면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최근 모습은 아무래도 이렇게 객관적으로 파리가 우세하죠. 하지만 이렇게 상대팀을 또 존중하는 평소와 비슷한 또 인터뷰를 한 엘리케 감독입니다. 그리고 베랄도를 칭찬했는데요. 이렇게 마르퀴뉴스 선수가 오늘 밤에 뛰기 약간 힘들어 보이니까 이렇게 베랄도가 나올 걸로 예상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럼 베랄도에게 경기 잘 하라고 굉장히 좋은 선수라고 또 덕담을 한마디 한 엘리케 감독입니다. 또 다음 질문에 이렇게 두에 대해서 질문 받았는데요. 당신들 기자들이 두에를 비판했던 걸 기억한다. 바르콜라한테 비판했던 것처럼. 그러면서 언젠가는 또 비판이 돌아올 거예요. 지금 칭찬하지만 또 비판할 거다. 그러면서 하지만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 두에가 이 파리에서 적응할 시간이 몇 달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미 스타드 렌에서 그의 굉장히 높은 수준을 봤기 때문에 걱정은 별로 안 했다. 그러면서 드디어 노력의 보상을 받고 있고 그는 계속 진행할 거고 성장하기에 이 파리가 그에게 적합한 클럽이다. 이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또 이렇게 르클래식에 대해서는 또 질문을 받았는데 이 경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경기 중 하나고 팬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어서 굉장히 만족스럽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이렇게 끝으로 예상 라인업이 나왔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베랄도나 루카스 에르난데스가 마르퀴뉴스나 누노 멘데스 이렇게 부상이나 굉장히 혹사당했기 때문에 휴식을 주고 대체로 나올 것 같고요. 미드필더에 이렇게 두에나 비티냐 네베스가 나왔는데요. 두에는 그렇다 치고 이렇게 비티냐 네베스 선수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120분 풀타임을 뛰었습니다. 연장전까지. 그러니까 이게 과연 이 5일 휴식하고 또 바로 주전으로 나올까 약간 의구심인데요. 여기에 이강인 선수가 두 자리 중에 한 자리 들어갈 수가 있겠죠. 선발로. 그리고 덴벨레도 120분 풀타임을 다 뛰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선발로 나오기는 약간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다면 크바르츠켈리가 왼쪽으로 가고 덴벨레 오른쪽에 이렇게 이강인 선수가 또 선발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이 세 자리 비티냐나 네베스나 덴벨레 이 세 자리 중에 한 자리로 이강인 선수가 선발로 나올 확률도 있고요. 최소한 후반전 45분은 이강인 선수가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이강인 선수의 출전과 활약도 기대되고요. 오늘 밤 경기 마르세유와의 르클래식의 최대 라이벌전 경기를 또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의 대활약도 기대해보고요. 그럼 오늘 축구라리가 영상 이 정도로 마치고요. 이야기가 재밌었으면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구독이요. 그럼 저희는 오늘 밤 마르세유와의 라이벌전 마치고 이강인 선수의 대활약 기대하면서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Hasta luego.